북유럽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복지천국, 지상낙원,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말이죠. 만약에 그 파라다이스를 유지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진짜 가격표가 붙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그 환상 뒤에 숨겨진 아주 놀라운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모습이죠. 오후 4시면 칼퇴하고 병원비는 공짜, 애 낳으면 휴직도 넉넉하게 주고 정말 저녁이 있는 삶의 끝판왕 같잖아요. 아이 키우기 좋고 직장인들한텐 천국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북유럽에 대해 흔히 갖고 있는 그런 첫인상일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파라다이스에 만약 우리가 전혀 상상도 못했던 어떤 대가가 숨어 있다면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북유럽 복지의 실체를 파헤쳐볼 첫 번째 주제는요. 바로 의료하고 노동문화입니다. 아마 우리가 상상했던 거랑은 꽤 다른 좀 놀라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기 사진 좀 보세요. 왼쪽은 뭐 우리한테 익숙한 막 사람들로 북적이는 한국 병원이죠. 3분 진료로 유명한. 근데 오른쪽은 와, 텅 비었어요. 놀랍도록 한산한 북유럽 병원입니다. 이 차이 대체 뭘 의미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요. 북유럽에서는 감기 같은 가벼운 병원으로는 의사 얼굴 보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에요. 진짜 죽을 병 아니면 응급 환자가 아니면 그냥 하염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딱 이거예요. 북유럽의 무상의료는 우리를 위로해 주려고 있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치료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뭐 감기 좀 걸린 것 같다? 그건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거고요. 병원은 정말 심각하게 아픈 사람들만 가는 곳이다. 이런 인식이 아주 확고한 거죠. 한마디로 공짜인 대신에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친절한 서비스나 편안함 같은 건 좀 포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의료 시스템 얘기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저녁에 있는 삶에도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덴마크는 주 37시간 근무거든요. 와, 진짜 꿈만 같지 않나요? 하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그 37시간이요. 그냥 느긋하게 일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정말 잡담 한마디 없이 오직 일에만 미친 듯이 몰두하는 초고밀도 노동 시간인 거죠. 거기선 야근이 열정의 상징이 아니라 무능의 증거로 통해요. 심지어 동료한테 아니 왜 집에 안 가세요? 당신 때문에 우리 워라밸이 깨지잖아요 라고 대놓고 말할 정도래요. 정시퇴근이 엄청난 사회적 압박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력 질주하듯이 일하고 시간 되면 칼같이 퇴근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대체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가능할까요? 막 빡세게 일하고 아파도 참고. 그 비밀은요. 이 사회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어떤 문화 코드에 숨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얀테 법칙이라는 건데요. 내용이 뭐냐면 네가 남들보다 더 똑똑하거나 더 중요하거나 더 잘났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북유럽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핵심적인 문화 규범입니다. 얀테의 법칙, 이걸 아주 간단하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원한 돌이 정 맞는다는 속담이랑 비슷해요. 괜히 튀는 행동을 하거나 나 성공했다고 막 과시하잖아요? 그럼 공동체의 조화를 깨트리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찍혀서 왕따 당할 수도 있어요. 개인의 탁월함보다는 공동체 전체의 안정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공동체 중심적인 문화를 보면 이거 사회주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북유럽 복지국가를 사회주의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곤 하니까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데이터는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가치관 조사 지도를 보면요. 북유럽 국가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개인주의적이고 탈종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집단으로 분류돼요. 공동체를 중시한다면서 가장 개인주의적이라니? 이상하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북유럽 모델의 진짜 본질은 사회주의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국가가 보장하는 극단적 개인주의에 가깝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가가 나서서 모든 시민이 부모나 자식, 심지어 배우자한테도 기대 필요 없이 완전한 독립된 개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 보장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한 시스템이 오히려 극단적인 개인을 만들어내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런 독특한 사회 모델이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겠죠. 여기에는 몇 가지 아주 핵심적인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신뢰, 기술, 그리고 안정성인데요. 자, 하나씩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 높은 사회적 신뢰,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그 뿌리를 찾아가려면 무려 1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루터교의 영향으로 모든 사람은 성경을 직접 읽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됐어요. 이게 국가 주도의 문자 교육으로 이어졌고 놀랍게도 1740년쯤엔 스웨덴 성인의 90%가 글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글을 읽는다는 건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민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바로 높은 사회적 신뢰의 기반이 된 겁니다. 교육 방식도 우리랑은 좀 달라요. 우리는 막 시험 점수, 스펙 쌓기에 목숨 걸잖아요. 근데 북유럽은 당장 노동시장에 나가서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데 훨씬 더 집중합니다. 아무리 학력이 좋아도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해결하는 자기 주도성이 없으면 바로 도태되는 그런 냉정한 현실을 반영한 아주 실용적인 교육인 셈이죠. 그리고 이 시스템의 또 다른 핵심, 바로 유연 안정성, 영어로는 flexicurity라고 불리는 모델입니다. 단어 그대로 유연성, flexibility와 안정성, security를 합친 말이에요. 이 모델은 크게 세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 기업 입장에선 아주 유연해요. 경영 상황이 안 좋으면 직원을 비교적 쉽게 해고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신 국가는 해고된 사람에게 이전 소득의 최대 90%까지 보장해주는 아주 강력한 사회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이게 바로 안정성이죠.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재취업 교육을 시켜서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특정 직장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삶 자체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와, 그럼 해고돼도 걱정 없겠네? 싶으시죠? 하지만 이렇게 관대한 복지에는요, 아주 엄격한 책임과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이 원칙이 정말 철저하게 적용되거든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줍니다. 조건이 진짜 까다로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력서 내고 구직 활동을 했다는 걸 계속 증명해야 하고요. 국가에서 오라고 하는 직업교육이나 인턴십에도 무조건 참여해야 합니다. 권리를 누리려면 그만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요, 정부가 이 교육 받으세요 또는 이 일자리 어때요? 하고 제안했는데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삼진아웃입니다. 그 즉시 실업급여가 끊겨요. 뭐 봐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아주 단호하죠? 이들의 철학은 정말 명확해요. 무임승차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복지라는 건 잠시 넘어진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투자이지 일하기 싫은 사람을 위한 자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정리해보면 북유럽 모델은 국가가 그냥 주는 선물 같은 게 아니에요. 시민과 국가 사이에 맺어진 아주 치열한 사회적 계약인 거죠. 그리고 이 계약은 지금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렇게 견고해 보였던 계약이 요즘 들어서 조금씩 흔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높은 사회적 신뢰의 기반이었던 문화적 동질성이 대규모 이민으로 큰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외국계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얀테의 법칙처럼 그냥 암묵적으로 지켜지던 사회 규범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결국 사회 갈등으로 이어지고 그 후 정당이 힘을 얻는 심각한 정치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북유럽 모델은 국가가 시민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따뜻한 선물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지죠. 그보다는 높은 세금을 성실히 내고 공동체 규범을 따르고 복지에 따르는 책임을 다하는 시민, 그리고 그 세금을 투명하게 운영해서 개인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해주는 국가, 이 둘 사이에 맺어진 아주 치열하고 냉정한 계약에 가깝습니다. 결국 이 질문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자,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세금을 기꺼이 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나보다 잘난 사람을 시기하고 끌어내리는 대신 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존중해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복지라는 달콤한 권리만큼이나 그 뒤에 따르는 무거운 책임의 무게를 견뎌낼 준비가 과연 우리는 되어 있을까요? 막연한 환상을 싹 걷어낸 이 차갑고 현실적인 계약서에 우리 사람은 과연 서명할 수 있을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